자, 위탁관리 개념입니다. 자, 위탁관리란 공동측의 관리 업무를 전부나 일부를 주택관리 측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위탁관리한다. 자, 주택업체의 위탁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무슨 관리? 위탁관리라고 주택업체가 소장서에서 관리하는 형태를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그냥 개념이에요. 법적 정의가 아닌 겁니다. 자, 넘어서 이제 두 가지 정의를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의 정의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하나 끄집어낼 겁니다. 자,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측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련 업을 말한다. 위탁받아 관련 업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업무를 주택관리라 하는 겁니다. 하고 자, 주택관리업자란 주택업을 하는 자로서 등록을 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조심할게요. 무조건 주택값을 하는 자라 해서 주택가입자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등록을 하야만 주택가입자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칭 사용할 수도 없다. 없고 명칭 사용과 동시에 일처마냐 과태가 적용된 강행 규정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주택업체의 등록 절차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한 주택가입자에 위탁하여 관련 방식을 무슨 관리를 한다? 위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택업자 선정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택업자 선정 등을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인데, 자, 첫 번째 이건 뭐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고 나중에 우리 면접, 자, 우리 회사 위탁관리회사 면접 볼 때 다 물어봐요. 시험에도 나오는 거지만,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자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그럼 위탁관리 결정은 입주자 등이 과반차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에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그럼 선정은 누가 선정하겠다? 입대가 선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거라 기준을 지키고 선정하는 얘기야. 근데 그 기준을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주택업자 선정은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것. 자, 무슨 방식으로 선정하라? 전자 입찰 방식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자, 선정 방법 등이 전자 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은 전자 입찰 방식만 다른 방식으로 선정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수계약을 의미하느라 다른 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하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주택업자를 선정할 땐 입찰 가격을 갖고 선정할 때는 전자 입찰이 가능한 겁니다. 최저 입찰가나 최고 입찰가로 선정할 땐 전자 입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요즘은요 주택업자 선정 시 적격 심사라는 게 있어. 적격 심사제. 그때는요 주택업자의 자본금, 주택업자의 관리 면적, 주택업자의 전문 인력수, 그다음에 행정처분 등을 각종 여러 가지 평가한단 말이야. 그때 전자 입찰을 하기 곤란하죠. 그때 다른 입찰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지 수계약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수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밖에 입찰의 자,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전환 방식을 따를 거.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전환 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떠들어보겠습니다. 떠들어보겠어요. 자, 떠보겠습니다. 2번이 대통령령입니다. 위 일의 기억에 시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전환 방식이란 다른 방식만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외에는 경쟁 입찰할 거. 자, 그럼 수계약에다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 안에 전자입찰 방식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입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되는 거야. 그걸 심에서 주택가점이 사업자 선정 지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은 무슨 방식이다? 경쟁 입찰지 수계약이 아닌 겁니다. 다만 수계약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 어느 경우냐? 그건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위 기억에도 불구하고 즉 경쟁 입찰로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처로 선정하려는 경우는 다음의 권을 모두 갖출 거. 자, 이런 뜻이죠. 자, A라는 단지가 위탁관리 방식이에요. 현재 자 갑이라는 주택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A 단지 관리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각각의 계약이 끝났어. 끝나서 갑을 다시 선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재선정하는 거죠. 그럼 주택업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때는 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각각 계획이 끝나서 다른 업자를 선정할 땐 경집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값을 선정하잖아. 그럼 재계약할 땐 수계약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돼. 요건. 이 요건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런 뜻이요. 자, 각각 계획이 끝날 때는 이자가 관리를 잘했는지 뭔지 의견 드리라는 얘기야. 관리를 못하는 사람 뽑아주면 안 되잖아. 자, 의견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자, 얼마 이상이 이의 제기 없어야 된다. 10분의 1. 만약에 의견 청취했습니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이의제가 들어오잖아. 그땐 자, 수의계약 못하고 경제입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의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됩니다. 없고, 두 번째, 위 A의 요건이 충족된 이유, 즉 이의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충족된 이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지정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자, 이의제기는 없었어요. 자, 입대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못 얻었잖아. 근데 수의계약 못하고 그땐 입찰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3분의 2가 또 중수자가 돼요. 왜 중요하냐면 공주법에서는요, 입주자 대표는 모든 의결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하도록 돼 있거든. 근데 딱 한 번 수계약 결정만 3분의 2가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3분의 1을 과반수 바꿔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자치관리가 많을까요? 위탁관리가 많을까? 위탁이 많아. 대략 80%가 위탁관리고 자치관리 20%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장으로 부임할 땐 대부분 위탁관리 방식에서 많이 부임받겠지. 그럼 주택가입자가 여러분들 그 단지에 소장으로 보낸 이유가 뭐 때문에 보낼까? 물론 대리인수 업무 수행하지만 수계약 해갖고 오란 얘기예요. 주택가입자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만약에 수계약이 깨지잖아요. 그럼 경쟁입찰로 가잖아. 그럼 한 개에서만 붙을까? 세 군데 이상 붙어야만 유계약이야. 근데 10개, 20개 붙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시 수주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근데 경쟁입찰 가서 수주하는 것보다 수계약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계약하라고 보내는 거니까 관리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입자들도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거지. 입대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입자들도 관리를 잘하고 입대도 관리 잘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요. 앞으로 앞에 있는 입찰 방식도 중요하지만 주택업자는 거의 수계약에 목매달고 살아. 나중에 합격해서 면접 보러 할 때 물어봐요. 어떤 회사는 또 필기시험 보는 데도 있어. 아, 주택에서 합격했는데 또 입사할 때 또 필기시험 봐. 아, 우리 관리도요. 공채를 뽑아놓잖아. 소장 보낼 때 시험 봐서 6점 이상이 돼야만 소장 보내요. 소장 보낸다니까. 근데 그 문제를 제가 알고 있어. 그래서 대답하는 분들 그 문제 안 가르쳐줘. 나중에 수영 나갈 때. 자, 이제 선정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탁관리 결정은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 하기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결정은 누가 한다? 입주자 등. 관리방 결정과 입주자 등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자 선정은 입대가 선정해 주는 거야. 누가 선정한다? 입대. 이때 선정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경쟁 입찰로 선정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땐 계약권이 끝난 주택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만 수계약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일단 관리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계획 뭔가 계약기간 끝나기 얼마 전에 의견 드리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에 따라 의견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고 입주자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돼. 서면 이의제기 얼마 이상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 결정은 입대의 구성원이 결정할 땐 과반수 찬성이다, 3분의 1 찬성이다. 3상 찬성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 중요한 절차야. 절차 기억하시고. 자, 입찰관의 참관 계약기간 나중에 정할 겁니다. 하고 자, 보니까 3번에 보니까 또 이게 빈출 문제인데 기존 주택업체의 입찰처가 제한이 있답니다. 자, 보니까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러면 기존 주택업체가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 새로운 주택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자, 기존 주택업체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는 그 요구에 따른다. 자, 갑이 관리를 워낙 잘못했다는 얘기야. 못했어? 그럼 경제 입찰로 가겠지? 그때 아예 갑은 우리 단지 입찰 못 두게까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참여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는 대통령령이 있어. 그게 우리 시험의 빈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위 기역의 전단에 따라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가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자, 기존 주택가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명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입찰 참가 제한에서는 과반수 서명도를 입디 구성원이 한다, 입주자 등이 한다. 입주자 등이 하는 겁니다. 이걸 구성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자, 얼마의 서명도이다. 과반수 이걸 또 3분의 1까지 바꿔 취재가 됐어. 그럼 만약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명도가 나오잖아. 근데 아예 주택업자는 그 단지 입찰도 참가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잘 이해해 볼까요? 자, 각각 계약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각각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계하려고 때 의견 들었습니다. 근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이의제기를 하죠. 이의제기를 하면 이 서면 이의제기를 하면 수계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경제입찰까지 갑은 다시 그 단지 경제입찰에 참여가 가능해. 가능합니다. 근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잖아요. 있잖아. 그땐 아예 갑은 그 단지 경제 입찰도 참가를 못하는 거야. 자, 10분 이상 서면 이의제가 나왔을 땐 경제 수기가 못하잖아. 근데 경제 입찰로 가야 돼요. 근데 갑은 그때는 이 단지에 경제 입찰이 참여가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반수 서면 교체 이유가 있잖아. 근데 아예 참가도 못하는 거야. 그럼 소장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일까? 10분의 1까지는 지켜줘야지. 그래 다시 계약 경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현실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자 10분의 1은요. 소장님이 관리를 아무리 잘했어도 10분의 1 받는 경우가 있어. 소장이 아무리 관리 잘했어도 왜냐면 자 그 단지 계약기간이 끝나는지 다른 주택업자는 안다 모른다. 안단 말이야. 그럼 그쪽 본부장들이 영업들어온가 동대표자 몇몇 꼬시는 거야. 로비 받는 거야. 그래서 동대표가 자기 선거 가서 10분 이상 서면 이의제기 받고 들어온단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경제 입찰 바꾸는 게 있어요. 소장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10분의 1은 서면 이의제기 받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과반수까지는 받기가 쉬울 거 아닐까? 무지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과반수까지 요즘은요. 과반수 동의받는 거 무지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찬성도 뭘로 받아? 요즘 SNS도 받잖아. 워낙 안 오니까 뭐 안 하니까. 그래서 과반수를 받았다는 것은 진짜 수정이 잘못 관리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가졌어요? 그러면 과반수 서면 동의 맞서 아예 입찰에 참가를 못 하잖아. 그러면 이 소장님은 그냥 퇴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까지 우리 마진선을 지켜야 된다. 10분은 지켜야만 다시 경질 거야. 그럼 그 정도면요. 야 이거 수장 잘했는데 이건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다른 단지도 부임해 줍니다. 다른 단지로 주택업자 배치를 해줘. 근데 이 정도 나면 그냥 퇴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쪽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업자는. 아 돈 벌려고 수장 보내주는 거지. 입주민으로 수장 보내준 거 아니에요. 자 주택값의 등록 의무가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주택값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 시군청에 등록하면 강요 규정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주택을 하게 되면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돼. 그래서 나중엔 시구청장의 포인트가 돼요. 나중에 이제 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마 강제복귀해서 주택법을 배울 겁니다. 그때 등록할 땐 국토교통부장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공직법은요 등록권자는 시구청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이 출시하는데 어떤 등록이든 국토교통부장에 등록한다면 무조건 다 X가 돼. 누구한테만 등록한다. 시구청장만 등록한다 이해하시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재등록 제한이 있답니다. 이건 뭐 숫자 이거 중요한 숫자인데요. 자,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자, 등록이 말소됐다는 것은 잘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말소됐지. 바로 등록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땐 다시 등록할 수도 재등록 제한시킨다. 몇 년까지? 그럼 2년이 지나면 다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년 숫자를 3년으로 바꿔서 나오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단골.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던져볼 테니까 온지 X인지 판단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온지 X인지. 자,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가 없다. X죠.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는 2년 지나도 등록할 수 없다는 뜻과 X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X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때는 다시 등록할 수가 있다. 걔는 오지. 왜? 2년 지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단순하게 얘만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읽어보고 정답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3년으로 바뀌어서 얘가 5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 하나만 보고 OX 판단이 아니라 끝까지 읽어보고 OX 판단만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얘는 공식이에요. 어차피 관리심에서는 등록 받았을 때는 재등록 몇 번 나왔거든. 딱 2년밖에 없어. 몇 년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모든 공포의 특징이야. 근데 자격 취소가 되죠. 취소했다는 재취득기간은 다 3년이야.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관리사나 보호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3년.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시가에서 나중에 등록 말소했다는 재등록은 2년, 자격 취소했다는 재취득은 3년에서 공시화시키면 나중에 또 쉽게 정답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법은 과학적 법리라 또 공식화시키면 공부량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등록 신청은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등록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등록하라. 이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해야 되는 거야. 등록기준이 안 맞으면 등록 안 받아주는 겁니다. 현재 관리 중에 이 등록에 미달되잖아. 그때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등록기준 하나하나 정리할 겁니다. 넘어가고. 자, 7번이니까 주택가입자의 관리사항 의무서. 자, 1번이 또 빈출 문제입니다. 빈출 문제. 자,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항이 그래서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란 소장님이 하는 겁니다. 자,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월 이내 새로운 주택가를 배치한답니다. 보세요. 앞에서 입주자 대표는 소장이 결혼이 발생했죠. 며칠의 기간을 줬어? 30일. 근데 주택가입자는 며칠이다? 15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30일과 15일을 바꿔 주자거나 30일과 15일 쓰는 문제가 주한식 가는 겁니다. 이건 항상 비교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의 재선임 기간도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만 이해하세요. 지금 또 암기하는 거 아닌 겁니다. 쭉 넘어갑니다. 나오고 자, 주택가입의 행정처분. 여기서 행정처분은 의미만 둘 겁니다. 등록말소와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행정처분 등록말소 영업정지 사유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유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성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하고 제가 간단히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건 공법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자, 시군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하고는 선택사항이지 또는이란 얘기예요.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에 전부된 일배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원칙은요. 다음에 낼 땐 등록 말소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에 선택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소할 수도 있답다. 영업정지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얘가 있답니다. 다만 자, 기업, 니은 또는 지읒에 해당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며 원칙은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중에 선택사항이야. 그렇지만 기업과 니은과 지읒에 해당할 땐 등록을 말소한다 무슨 봤지? 얘는 어떤 것도 영업정지하지 말고 등록 말소하라는 뜻이에요. 얘를 피적 등록 말소라 표현할 겁니다. 나중에 자, 시효과 이응에 해당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에 전부터 일배 정지를 명한다. 그럼 얘는 무조건 영업정지하라는 얘기지. 얘를 피적 영업정지에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사유는 안 볼 거야. 어떤 뜻인지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만을 제한 나머지는 말소도 가능하고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걸 임의적 등록말소라는 거야. 자, 여기 이 다만을 제한 나머지 사유로 등록말소에 해당되죠. 그때는 시군청장이 행정처분의 감경사가 있는지 판정을 해. 판정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처분의 감경사가 인정되면요. 등록말소가 있고 영업정지도 감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감경해서 영업정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돼버린 거야. 근데 피적 등록말소라는 것은 등록을 말소한다 못을 박았죠.
그러면요 얘는 행정처분의 감경사가 있더라도 영업정지로 강경하지 말고 무조건 등록 말소 때리라는 얘기야. 얘는 영업정지로 강경해줄 수 없다. 없고 무조건 등록 말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장 나쁜 놈들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내 시군청장은요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무슨 의미냐면 주택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럼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 정지당했으니까.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요 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형이야. 영업 못하는 거야. 그럼 영업을 못하니까 그 단지에도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시군청장이 야너 영업정지 안 할 테니까 도로 떼하고 가징금 부과 해주는 거야. 그럼 가징금 부과받고 영업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도 봐주는 거지. 강경해 주는 거잖아. 돈 내면 영업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밑에는요. 자, 시효과 이용에 해당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다 무슨 바꿨지? 그럼 얘는 영업 정지도 가징금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야. 무조건 영업 정지 때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나쁜 놈이라는 얘기야. 그럼 위의 원칙들은 봐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 위에 이 두 가지 봐줘라 봐주지 말아라. 봐주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임의적 등말세에서 등말세 해당되면 영업정지로 강경도 가능한 것이고 자 임의적 등말세 등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가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밑에 담아는 봐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그래서 세 가지 사유로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자 주택업자의 행정처분 사유의 구분입니다. 피적 등말세라는 게 있어. 얘는 등록을 말소한다. 무슨 바꿨죠? 나중에 앞잡다서 안 갈 겁니다. 앞잡다서 얘를 거, 지, 대 합해서 안 갈 거야. 얘는 무조건 등록만 쓴 거지, 말쓰는 거지. 영업정지로 강경해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야. 두 번째, 피적 영업정지는 뭐냐? 영업주의 전무 또는 일베 정지를 명한다. 무슨 바갔죠? 그럼 얘는 무조건 영업정지하지.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 부과해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과징금 부과하지 마라. 영업정지 때려라. 두 번째 나쁜 놈들이야. 세 번째요. 임의적 등록말소는 것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게 임의적 등록말소야. 그러면 임의적 등록말소에 따라 등록말소 사유를 위반했잖아요. 얘는 행정처분의 감경사가 인정되면 영업정지로 강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임의적 등록말소에 따라 영업정지 해당할 땐 가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덜 나쁜 놈이란 뜻이야. 봐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요. 문제 뭐냐?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얘 찾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나중에 거, 지, 대 하면서 앞자로 암기할 겁니다. 밑에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 1번, 2번, 3번 사이를 1번부터 5번까지 나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를 찾는 문제가 난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것은 피적 등록 말소 찾아야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유 암기 아니라 특징 보고 정답 찾는 연습하는 겁니다. then 거, 지, 대 합해서 앞자로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이렇게 사유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진다. 자, 여기까지가 위탁관리가 되고 세부적인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서 때 잡아줄 겁니다. 자, 공주법에 보니까 관리 형태 중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도가 있답니다. 이는 의무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주법상 의무관리라 할 때는 자치와 위탁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관리냐?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수익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이 정한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도로 관리하게 하거나 자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겠습니다. 이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구분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A란 주택단지가 있어요. 독립된 단지입니다. 자 B란 주택단지도 있고 자 C란 주택단지도 있다는 얘기야. 자 각각 소장 선임돼 있고 다 각각 관리가 다 구성된 단지입니다. 이 단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관리구를 구성해서 관리자 공동관리가 되는 거야. 자 A, B, C 단지를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자 무슨 관리? 공동관리를 하는 겁니다. 통합해서 관리하자 인접단지와 통합해서 관리하자 무슨 관리? 그럼 이 소장 입장에서는 좋을까 나쁠까? 안 좋죠. 왜냐면 각각의 소장 자리가 세 자리잖아. 한 자리 줄어드는 겁니다. 소장 입장에서는 악법이야. 근데 입주자 등 입장에서는
좋죠. 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도 공동관리하도 총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로만 제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해 줄 거고 그거는. 자, 구분관리라는 건 뭐냐? 나누어 관리하는 건 뭐냐? 이거 구분관리하는데 갑이라는 주택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를 나누는 거야. A 나누고 B 나누고 각각 나눠서 관리, 소장, 선임하고 각각 관리자 구분관리가 되는 거야. 이게 나눠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A 단지도 A 구분도 소장이 있어야 되고 B 구분에도 소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 입장에서는 좋아 나빠? 좋습니까? 일자리가 두 개 늘는 거지. 그럼 입주자 등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인건비 상승하시지, 근데 서비스는 더 좋아지지. 뭐 헬로시티 같은 만세대가 넘어요. 너 수장 하나밖에 없어. 수장이 만세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뭐 거기 부수장도 6명인가 돼. 소장급이. 그러니까 나눠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이 관리 범위가 줄잖아. 그럼 입주자 대 서비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구분관리해서 꼭 나쁜 건 아닌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건 관리관상 필요하다고 인지할 때만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때까지만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동의를 받지만 공동관리와 구분을 할 수 없는 거야. 단 이제 나중에 법적 제한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의만 두자. 그래서 자, 여러 개 단지를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한다. 무슨 관리? 공동관리. 하나의 주택단지를 나눠서 관리하자. 무슨 관리? 구분관리라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만 하세요. 자, 다음은 혼합주택단지 관리가 났어. 140페이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번주에 설명했는데, 자, 공주법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안에 자, 분양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야. 자, 이것을 혼합주택단지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내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라는 거야. 근데 관리에 관한 법이 달라요. 자, 분양 공동주택은 공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고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관리가 돼야 돼.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그러면 하나의 단지인데도 관리에 관한 법이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혼란이 많이 발생하겠지. 발생하잖아. 그럼 혼합주택단지도 공주법을 일부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임대주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 결정해서 결정사항에 따라 관리해서 혼란을 없애는 뜻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특이한 건 분양주택은 입대가 있죠. 근데 임대주택은 또 임차인 대표라는 사람들이 있어. 임대주택은 임차인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합주택단지 관리하는 규정은 임차인 대표가 결정권이 없고 임대차가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집주인이기 때문에. 특이한 게 있어요. 입주자 대표인은요 의사결정기구야. 그래서 민법에서 판례상 법인격 없는 사단,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가 갖고 있어. 그래서 권리능력은 없지만 사단의 실체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대는요, 자 소송에 대한 당사자 능력도 갖고 부동산 권리 취득 능력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 권한을 갖고 있어. 입주자 대표는 민법에서 판례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도 사단의 실체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임차인 대표는 자 임차인만 대표하는 기구죠. 그러니까 임차인 구성이니까 재산권 행사 같은 걸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이라 협의기구야. 그래서 모든 결정은 집주인인 임대차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되 나중에 임대사업 임차인 대표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협의만 해주고 모든 결정은 임대차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기억할게. 임차인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던 말 기억하세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임대차는 집주인인 임대차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차인 대표가 결정한다면 X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어차피 임차인 대표는 임차료만 구성되기 때문에 실적인 권한, 의결 권한도 없어요. 임대차가 의결했다고 해서 집행 안 해줍니다. 근데 분양주택은 입대가 결정하잖아. 그럼 관리 주체가 다 집행을 해줘야 돼. 근데 임대주택은요, 집주인이 갑입니까? 임차인이 갑이야.
집주인과 모든 집주인 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의외로요, 요즘은 혼합주택단지 많습니다. 요즘은요, 분양주택 건설도 일정 규모는 임대책을 건설도 사개월을 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란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신설된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개판이에요. 개판. 왜냐면 자, 입대인, 자, 여기 분양주택은요, 자, 장소에 따라 장축물 징수하는 겁니다. 임대책은 특별수준 분담을 임대자가 결제하는 거야. 부담하는 거야. 근데 분양주택은요, 업자 선정할 때도 경쟁입찰로 가야 돼. 근데 분양 혼합주택, 임대주택은 임대자가 지 돈 지가 쓰는 거잖아. 그 지 마음대로 사업자 선정하는 거야. 선정 절차가 다르잖아. 그 공사를 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공동 결정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위탁 관리 하는데도 웃겨요. 분양주택은 위탁 관리 때 주택값자 선정을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돼. 근데 임대주택은요, 지 마음대로 선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정법이 달라지잖아. 그럼 단지도 막 그럼 주택업자 선정법이 달라지고 하니까 혼란스럽지. 그걸 앞으로 공동결제에서 공주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택단지도 공주법이 적용된다만 이해하세요.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에요. 142페이지입니다. 자, 8번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이다. 이 우리 시험에서 객관식의 정답이 나왔던 거죠. 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소장 선임하고 법정 기술력과 장비를 갖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가신 입대가 구성하는 겁니다. 위탁하신 주택업자가 구성하는 겁니다. 사업체 관리관 사업체가 구성해야 돼. 무슨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물을 관리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어느 부분의 업무만 담당한다. 공유물의 업무만 수행하는 거지 전유물의 업무 수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실무란 것은 공동주택의 무슨 분의 관리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이지 전유물 관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를 전유로 바꿔 취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항상 관리 실무 객관식 지문 안에서 전유물이 날 땐 무조건 80%가 90%가 있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에서 우리 집 수도꼭지 고장났다고 전화 왔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직원 보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유물을 관리하고 인건비 받는 거지 전유물 가지고 인건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보낸 가등식 월권행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야. 원칙 안 되지만 노인분들 사는 세대가 있잖아. 세대에서 이거 등 좀 가려다는데 그 소장님이 그 모른 척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정도는 서비스하는 건데 그때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냥 보내면요 다 그 사람들 그냥 해주는 건 줄 알고 당연한 자기 권리인 줄 안단 말이야. 보낼 때도 원래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노인분들에서 제가 서비스 잘 해줄게요. 생색 내야 돼. 생색을 내야 나중에 그 노인분들이 우리 수장님이 막 이런 서비스도 있고 최고라고 떠들고 다녀. 그래야 재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색 낼 건 생색 다 내자. 그 생색 안 내고 그냥 보내잖아. 그럼 입주자들은 당연히 해주는 걸 알고요. 나중에 변기 뚫어달라는 전화까지 와. 그런 줄 안 올 것 같죠? 아파트는 별의별 민원 다 들어옵니다. 변기 뚫어달라는 민원 온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생색 내셔야 돼요. 안 되는 걸 해주는 것처럼 해서 생색 내줘야 입주인데 우리 수장님 이런 서비스까지 한다 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화장실에 가볼까요? 자, 여기가 203호입니다. 그러니까 103호야. 자, 203호의 화장실의 배수변은 203호 바닥 위에 있을까 바닥 아래에 있을까? 이걸 층하 배강법이야. 그래서 203호 배수변은 아래층 천장에 노출돼 있어. 근데 요즘 층상 배강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옛날 아파트는 다 층하 배강법이란 말이야. 그럼 이 배수는 아래층 천장이 밑에 있는 거지. 그러면 203호 겁니까? 204호 겁니까? 203호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막혔잖아. 그럼 얘 뚫려면요 203호 내려가서 수성구 열고 고쳐야 돼. 고쳐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건 누가 고쳐야 돼? 203호 고쳐야 되는 거지. 관리사무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업자 불러서 고쳐야 돼. 이거는 203호가. 얘는 전유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용 배수관만 공용이야. 그 한 세대만 이용할 것은 전유부니까 소장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전화해요. 네? 아, 저는 알고 전화해. 왜 그러면 아래층 들어가서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 응? 근데 저는 관리사무소 아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좀 기사분들 급하니까 화장실 넘치니까 좀 와서 해달라고 해. 해주고 저는 목욕비 줘요. 한 분 오면 3만 원, 두 분은 5만 원 줘. 목욕하시라고. 공짜로 안 시켜 저는. 아, 기구가 없잖아 내가. 근데 화장실 넘치는데 막 업자 불러서 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 다 해요 저는.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명절마다 다 선물해요. 아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색 낼 거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아파트에서 가장 권한이 센 사람이 누굴까? 어떤 회장님? 이때 회장님? 이분도 권한 센 게 요즘 분야에는 거의 없어요. 노인의 회장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야. 노인의 회장님. 근데 어떤 아파트 가면요, 우리 수장님은 공부하냐고 안 가겠지만 어떤 아파트 수장 부임 받잖아. 회장님이요, 아침 출근 시간부터 와가지고 퇴근 시간까지 지키고 있는 분도 있어. 소장님 스트레스 무지개 받아요. 와서 막 건건마다 다 챙겨내는 거야. 회장님이 아침에 관리사무소 출근한다니까. 그 퇴근 시간에 같이 퇴근해. 밥 먹을 때도 집에 안 가. 소장님 밥 먹기도 힘들다니까. 외부 가서 먹으려면 데려가서 모셔가서 밥도 사줘야 되고. 어? 이직하기에 더 그게 쉽나 그게. 그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네? 노인회 회장님 꼬셔서 관리사무소 먼저 와 계시라고 그래. 그럼 회장님 왔다 그냥 가. 이건 노인회 회장님하고 말해봤자 지가 지니까. 노인회 회장님은요 말이 안 통해. 말해도 내가 법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부임받으면 어디다 신경 쓰냐? 노인에다 신경 써야 돼. 그래서 경로당 출근할 때 가서 인사하시고, 퇴근할 때 인사하시고, 겨울철에 간혹, 여름철에 간혹 다 수박도 한번 갖다 드리고 하면 우리 수장님 최고인지 한단 말이야. 그때 회장도 노인회장님이 감싸면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대장은 누구다? 노인회장님. 잘 보이세요? 이게 하나의 관리 스킬이에요. 스킬. 응? 그래서 생색 낼 건 낸다 안 낸다? 내셔야 돼요. 생색 내지 않으면요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니까. 그분들은 알려야 돼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고 다음 주는 관리기 하는데, 자 일단 기초과정이니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의미 두지 말고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진다만 의미만 두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책 뜬 거 아니에요? 실무책 몇 차 공부해라? 1차. 2차는 기본서 들어갑도 내가 여기부터 공부해 주셔야 할 때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